안녕하세요. 동학개미TV의 안산개미 김지혁 전문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종목별로 영상을 올리지 않고, 영상 이거 하나로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시장 상황이 요즘에 좀 급변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영상을 요거 한 개로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오늘 이 코스피, 그 다음에 코스닥이 있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4포인트 지금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하락으로 마감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게 분봉으로 봤을 때는 주가가 여기서 오늘 2월 17일이었죠. 여기까지 코스닥이 올라갔다가 여기가 882선입니다.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살짝 끝에 와서 또 밀린 것으로 이렇게 조금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자, 코스피인데요. 코스피가 여기 보시게 되면은 요 구간이 이제 오늘 오후 1시쯤 아주 순식간에 몇 분도 안 되죠. 여기 몇 분 만에 거의 뭐 여기 보시게 되면 2770선에서 여기 요 자리가 2713선까지 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밀렸던 이유를 조금 살펴보자라고 하면 아무래도 오늘 장중에 기사가 하나 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어떤 기사가 떴냐라고 했을 때, 요 우크라이나죠. 우크라이나가 이, 박격포를, 쐈다. 요런 기사가 좀 났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러시아한테 싸운 게 아니고, 우크라이나 이 반군이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군에다가 박격포를 개시를 했다라고 하네요. 근데 여기 참 조금 아이러니한 게 바로 이쪽이 반군 쪽이 친러 세력이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러시아 매체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칠러 반군, 장악, 루간스크에 4차례 포격을 했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또 오늘 장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 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핑계 삼아서 러시아가 침공한다라고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스닥 시장이 과연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리고 러시아 쪽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무마를 하고 넘어가는지 아니면은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지는 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쨌든 세계의 장세가 불안한 형국이다. 지금 보시게 되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설 때문에 국제 유가가 순식간에 올라갔다가 또 어제 철수한다라고 하는 이야기 때문에 또 내려가기도 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서부 텍사스유인데요. 보시게 되면 긴장감이 고조된다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텍사스유 역시도 올라가 있다. 그 다음에 뭐 두바이유도 마찬가지 2월 14일 날 거의 정점을 찍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석유 값이 굉장히 지금 현재 많이 올라갔다. 물가 상승이 그만큼 많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우크라이나 사태 불확실성이 지속이 되면 결국에는 요 기름값뿐만 아니죠. 천연가스 쪽에서도 여기 가격 인상이 충분히 될 수 있다. 물가 상승률이 걱정이 된다라는 말까지 지금 돌고 있습니다. 시장이 조금은 불안한 시장이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떤 게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저점을 찍고, 급격하게 상승할 날이
머지 않았다라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혹시라도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긴장 사태가 완화가 되지 않고 조금 더 격화가 돼서 혹시라도 이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혹시라도 이 주가가 크게 밀린다면 측에 밀린다라고 하면 그때야말로 둘도 없는 찬스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때야말로 바로 풀 베팅할 때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요 정도를 좀 봤었거든요.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했었던 지수는 저는 요 정도 봤었습니다. 2600선. 2600선까지 빠지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생각보다는 이 긴장 완화가 빨리 됐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여기까지는 내려오지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을 때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투바닥을 만들고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얘기했는데 투바닥보다는 이렇게 조금 이중바닥이긴 하지만 요렇게 살짝 끝까지 내려온 게 아니라 살짝 여기에 걸친 상태에서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 살짝 보여줬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 지금 보시게 되면 그래도 850선은 크게 이탈할 가능성이 그렇게 커 보이진 않는다라고 보여집니다. 혹시라도 주가가 여기 지수죠. 지수 자체가 이제 850선 아래로 더 빠진다라고 하면 그때야말로 투매라고 보셔야 되겠죠. 투매에서는 오히려 더 담아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종목 이야기를 좀 할까 해요. 요거는 이제 제가 영상을 하나로 종합을 했기 때문에 제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첫 번째가 제주 반도체 얘기했는데요. 역시나 보유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이게 급락시 그럴 일 없겠지만 급락한다라고 하면 더 모아도 된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요. 드림텍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기 11,000원 이하 매수 유효하다 이렇게 이야기해 드렸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숏박스가 있겠죠. 숏박스 같은 경우에 5,000원 이하 매수 유효하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다 왔죠. 추천 매수가 35,000원 이하였는데 추천 매수가 위로 갔을 때에는 더 이상 추가 매수는 하지 마라.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CJCGB. 요거도 제가 추천했었던 종목이고요. 저희가 이제 요 종목에 대해서는 3만원 이하 구간이다라고 했는데 손실이 굉장히 컸다가 그래도 최근에 조금 만회가 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도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추가 매수는 일단 하지 마시고 조금 더 기다려 주실 것을 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가 명신산업이 있는데요. 명신산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손실이 꽤 큽니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주가 빠지더라도 추가 매수 금지 이렇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더 이상의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삼지전자 같은 경우에는 보유하셔도 좋습니다. 좋은데요. 주가 빠졌다라고 해서 요 종목도 마찬가지 추가 매수는 일단은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삼지전자도 그렇고요. 지금 삼지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유동주식 수가 굉장히 적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적다 보니까 움직임이 조금 둔하다. 좀 지켜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지 컨트롤스 같은 경우에 일단은 보유하셔도 좋습니다. 이거는 빠지면은 더 모아도 좋은 종목이다. 저는 이렇게 좀 바라봅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가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 성창 오토텍이 있죠. 성창 오토텍 추가 매수 안 된다.
올해 8,000원 위에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더 이상 사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10번째가 하나기술이 있습니다. 하나기술 같은 경우에는 보유하셔도 좋다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올해도 저는 좋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11번째 셀리드 같은 종목도 있는데요. 만약에 셀리드가 훨씬 더 아래로 빠져버린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 종목은 바이오기 때문에 많은 비중으로 사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소액으로 투자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그리고 12번째, 젠백스. 요거는 이제 소액 투자 이야기 했었는데요. 젠백스 제가 봤을 때 올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좀 봅니다. 올해, 올 연말까지 본다라고 하면 알츠하이머 임상 3상에 대한 이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좀 봅니다. 그리고 셀리드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이제 대조 백신이라고 하죠. 이거를 구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 코로나 백신 관련해 가지고 임상 3상이 저는 가능하다.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런 종목들이 조금 괜찮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하나기술은 2차 전지 쪽이고요. 2차 전지 쪽은 당연히 모멘텀이 살아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창 오토텍은 전기차에 납품을 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인지 컨트롤스 2월 달에도 제가 방송을 못 했는데요. 2월 달에도 이 뭡니까? 공시를 보시게 되면 공시를 보시게 되면 또다시 이 매출이 나왔다. 매출에 대한 공시가 나왔다라고 하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삼지전자는 일단은 2021년도 종합적인 이 실적을 보면 실적을 나올 때까지 기다리자.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요. 명신산업은 역시나 마찬가지 테슬라에 납품을 합니다. 현재 손실률이 굉장히 조금 크기 때문에 추가 매수 더 이상 하지 마시고요. 비중을 더 실지는 마셔라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CJCDB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이 방역 패스는 아니더라도 거리두기 완화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제 3월 달에 헐리우드 영화 배트맨, 이런 것들이 나온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역시나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에도 방역 패스는 아직까지 존재를 하지만 그래도 이 거리두기 완화라고 하는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자, 숍박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있냐라고 했을 때 현재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라고 하죠. 요게 이제 3월 9일 날 개봉을 합니다. 이 부분을 좀 초점을 맞춰 보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드림텍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실적이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나무가라고 하는 이 자회사를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도 존재합니다. 자, 제주반도체 역시나 실적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회사로 동행복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권 사업은 망할 수가 없는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좀 봅니다. 작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제가 한 12종목 정도 언급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를 더 적자라고 하면 요 사마 네트웍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량 매도 의견 드렸고요. 그리고 제대로 파셨다라고 하면 뭐 수익이 한 20% 가까이는 좀 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3,200원 아래에서 매수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장이 안 좋을 때 며칠 전에 제가 매도하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한 번은 일부 매도, 그 다음에 전량 매도 이야기해 드렸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사마네트웍스는 더 갔습니다. 어쨌든 이 사마네트웍스 작년 실적이 흑자 전환,
요런 부분이 이슈가 좀 됐었다. 상당히 강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간에 올해 이 중에서 좀 기대되는 거를 골라라고 하면 저는 드림텍을 봅니다. 개인적으로. 드림텍 목표가 저는 2만 원 정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숏박스라든지 그리고 인지 컨트롤스 이런 종목들 아마 올해 괜찮을 걸로 봅니다. 하나기술도 괜찮을 걸로 봅니다. 다만 지금 시장에서는 뭔가 적극적인 매수보다는요, 일단은 소극적인 매수가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오히려 시장이 조금 더 빠져준다라고 하면 둘도 없는 찬스기 때문에 모아두셨던 현금을 그때야 이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 시점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요 하락 구간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길어 보이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렇다고 하면 올해 어떤 업종이 가냐라고 했을 때 개인적으로 저는 반도체로 봅니다. 자, 반도체, 그 다음에 전기 자동차, 전기차 쪽, 이쪽 부분이 아마 좋을 겁니다. 여기에다가 2차 전지가 여전히 살아있다. 요 세 개가 묶여 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제가 봤을 때 올해 생각보다는 이 진단키트 종목들의 실적은 분명히 좋을 것이다. 다만 이 진단키트도 선별이 좀 돼가지고요. 모든 진단키트가 다 가는 그런 시장은 아닐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지금은 요거 외에는 현재 다른 업종들은 그다지 제가 봤을 때는 그다지 요 반도체라든지 이 2차 자동차라든지 2차 전기, 2차 전지 요쪽 업종들보다는 조금 상승력이 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플러스 하나 들자라고 하면 올해 미디어 쪽 역시 좀 강세가 되지 않겠느냐. 제가 봤을 때는 미디어는 숏박스, 제이 콘텐트리 괜찮아요.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요런 종목들. 그 다음에 생각보다 이 종목도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뉴라고 하는 종목인데요. 제가 봤을 땐 괜찮을 것으로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떤 종목을 사더라도 보시면은 여기 코스닥이 이렇게 하락이 좀 나왔었고요. 그리고 요 마찬가지, 코스피도 마찬가지 3,300선을 찍은 이후에 장기 하락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은 어떤 종목을 사더라도 지금은 전부 거의 다 손실이기 때문에 수익 나신 분이 굉장히 아마 드물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약간 하락장이지만 다시 상승장으로 간다라고 하면 이때는 선별이 많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 반도체 쪽, 그 다음에 2차 전지, 그 다음에 전기차 쪽, 그리고 여기에다가 미디어 쪽 이런 부분을 좀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다가 만약에 혹시라도 이제 3월 달이죠. 3월 달에 아마 대선이 있나요? 대선이는 3월 달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이 우리나라는 이제 대선이 있죠. 이 대선이 끝나고 나서도 방역 패스가 유지가 되느냐 아니면 철회가 되느냐에 따라서 또 내수 소비주들이 좀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현재 시장에서는 굉장히 조정을 받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좋은 종목이지만 뭡니까? 이 저평가로 평가로 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은 3월 달이죠. 3월 달은 감사 시즌입니다. 감사 시즌. 3월 달에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반드시 3월 달까지는 반드시 바이오 쪽 실적이 부실한 코스닥 바이오 종목들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말 운이 안 좋다라고 하면 상패도 가능하고요. 거래 정지도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바이오 쪽은 당분간은 좀 보지 않는 게 좋다. 바이오 종목 중에 부실 기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관리 종목 중에 감사 시즌인데 만약에 자본 잠식에 걸리게 되면 상폐가 되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손해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항상 차트만 보고 매매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요. 바로 이 감사 시즌, 또는 관리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무조건 차트를 보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제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종목인지 모르고 샀다가 상패를 당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 시즌에 대해서 좀 조심을 하셔야 되겠다. 하지만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면 그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실적이 좋은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회사 내부에서 횡령이라든지 배임이라든지 이런 거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요런 부분은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된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무서운 게 횡령 배임입니다. 왜냐하면 거래가 정지가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런 부분들 항상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금 보시면 되겠고요. 시장이 아무튼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모든 종목들이 다 가는 게 아니라 차이가 굉장히 좀 많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강조했었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좀 올해도 좀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손실이 꽤 많이 났을 수도 있지만 지나고 나면 그 정도의 손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거 아시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 사설이 조금 많이 길었습니다. 오늘 방송은요, 요 영상 하나로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저희 동학개미 TV 좋아해 주시고요. 영상 올려가면 많은 구독과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을 해주신다라고 하면 더 큰 힘이 또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